5번, 4번. 3번의 답은 3번. 4번의 답은 3번. 5번의 답은 2번. 6번의 답은 1번. 7번의 답은 4번. 8번의 답은 1번. 9번의 답은 5번. 10번의 답은 3번입니다. 1번은 왜 틀리시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부러. 생존 문제다. 갇혔으면 굶어 뒤진다. 그래서 4번 다음장과 같은 축조물이 건축법에 부합하여 적법하더라도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주의토유토용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갇히면 거기서 뭐 할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굶어 뒤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적법하든 뭐하든 간에 뭐죠? 갇혔다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나와야죠. 근데 어떻게 이걸 틀릴 수가 있어요? 나머지 것들 1번 그동안 돈 안 내고 통행한 사람한테는 보상 청구할 수가 없고요. 2번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따라서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면 주의토유토용권이 인정이 되고요. 3번 무상주의토유토용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인정이 되잖아요. 5번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점유할 수는 없는 거죠. 도대체 1번 문제는 틀릴 수가 없는 문제인데 7개 맞으신 분도 1번 문제를 틀렸어요. 완전 왕삐짐이에요, 제가요, 진짜. 동의하시죠, 그죠? 이게 이런 건가요? 제가 이렇게 막 달을 가르치는데 달을 안 쳐다보고 제 손가락을 보시는 건가? 왜 그러시지? 이상한데. 2번. 자, 취득쇼가 완성이 된 후에요.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손해배상의 원인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뭐는 아니라고요? 채무불이행은 아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교재 읽으면서 이 교재 틀린 거라고 막 그러면서 뭐죠? 지적질까지 제가 했잖아요. 4번이 답이죠.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X죠. 답은 뭐죠? 4번이요. 다른 것도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뭐 대상 충족고 뭐 인정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뭐였어요? 적극 가담했다면 이중매매와 마찬가지로 반사의 접범을 무효고 따라서 5번 완성될 당시에 취득시 완성자는 대회에서 그때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답은 뭐죠? 4번이죠. 3번 문제입니다. 3번이 답이죠. 자, 아까 우리가 등기부 취득 시효하기 위해서 그 점유는 선이고 무과실인데 무과실은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과실은 누가 주장해야 돼요?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니까 3번 시효 취득을 부인하는 소유자에게 있다. X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들으시면 아시잖아. 나머지 것 1번 이중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 2번 선의 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에 필요하고요. 등기할 때는 선의 무과실의 필요가 없고요. 4번, 5번은 뭐 지주에 나와 있었죠. 상속인도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고 4번인데 4번 읽어볼까요? 지적공보소관청에 분필 절차를 밟지않은 채 등기부상반으로 분할된 토지. 이 등기 무효유예요. 여러분 공시법 시간에 이런 게 배우시죠?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부 내용을 우선하고 사실에 관한 사항은 뭐죠? 대장을 우선한다. 지적 공부를 우선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파트 사실 때는 이전 등기만 받으시면 돼요. 이전 등기를 받으셔서 등기부에 나와 있는 소유자와 대장에 나와 있는 소유자가 불일치되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을 정리를 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물을 새로 지었거든요. 새로 지었을 때 뭐부터 만들어야 되냐면 대장부터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에 관한 사항은 뭘 기준으로 해요? 대장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땅이 분필됐는지 안 됐는지는 대장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대장에 분필이 안 돼 있는데 등기부에 분필됐다면 이거 안 분필된 겁니다. 따라서 등기부 취득 시할 수가 없어요. 뭐 4번이 생소하더라도 답은 3번이 가야죠. 그 다음에 4번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유물을 분할하면 어차피 매매 아니면 교환이니까 공유자 간에 뭐가 발생합니까?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2번 공유물 분할은 물론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3번 이거를 틀리신 분은 저를 아까 한숨까지 쉬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한숨 쉬실 때 제가 지나치려다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요런 게 나온다라고 제가 일부러 강조했잖아요. 그죠?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지분이 2분인데 갑의 지분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 을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갑의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토지 어떻게 해요? 전체에 싹 설정되는 거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갑, 여기까지는 을의 것,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여전히 요 저당권은 뭐죠? 토지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 3번 공유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 막 그림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혹시? 저당 공유물이 두 개로 분할되면 그 공유자가 취득한 분할물 2로 집중된다는 질문은 뭐죠?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공유자 중 1인의 소유의 건물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리셨나? 아까 우리가 공유 토지죠?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건물이 공유인 경우에는 그냥 법정지상권 발생해요. 그 다음에 5번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합니다. 5번입니다. 옳은 것은 이거는 뭐 진짜로 타인 소유물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죠. 그죠? 그잖아요. 남의 물건 팔아먹는 거 유효하잖아요. 근데 남의 물건 팔아먹으면 돼요? 팔아먹으면 안 돼요? 안 되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한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책임은 뭐 해야죠? 유효해야 발생하죠. 따라서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매도한 것은 그 매매계약 유효하다. 이게 답인데요. 그죠?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혼자 팔아먹으면 안 되죠. 그래도 뭐예요? 매매는 뭐죠? 유효한 거죠. 나머지 것들은 뭐 반복적이죠. 한번 볼까요? 1번 5분의 1 지분권자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X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죠? 처분할 수가 있죠. 3번 병이 X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갑이 지 지분에 대해서 청구해야지 왜 남의 지분을 청구해요? 그죠? 지 발바닥이 간지러면 누구 발바닥 긁어야 돼요? 지 발바닥 긁어야죠. 남의 발바닥 긁는다 그래서 이게 시원해지겠습니까? 갑이 왜 을의 지분을 청구합니까? X인 거죠. 4번 2분의 1 지분권자 갑의 을의 동의 없이 X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 을은 갑에게 건물 전부에 철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X도 아까 그림까지 설명드렸는데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요. 반환 청구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철거를 청구하는 거 아닌가요? 5번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제가 너무 뭐라 그러시는 건 제가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만 뭐라 그러겠습니다. 이러다가 수업 안 들으시겠어요.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병에게 사용하게 했어요. 그럼 병에게 임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의 지분이 뭐죠? 3분의 2니까
병은 뭐죠? 적법한 조묘조고. 따라서 그런 병에게 X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죠? 6번은 틀리신 분은 없으시겠죠? 볼까요? 그래도 아니네. 틀리신 분들이 계시네. 참 어렵네. 그죠? 지상권이라는 토지 사용권이다. 따라서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틀린 것은 뭐죠? 1번이 답이죠. 그죠? 나머지 것들은 반복적이고요. 3번 같은 거 보시면 환매특약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 게임 끝. 나대지란 말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니까 법정지상권 뭐 될 수 없어요? 성립될 수가 없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한 거 없죠. 7번 분묘기지권이죠.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기간만 적용된다. 1년 약정을 하면 1년, 6개월 약정하면 1년 하면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공작물이라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답은 뭐죠? 4번.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죠. 그 다음에 8번입니다. 1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상에 게임 끝. 건물이 없었습니다. 법정지상권 뭐 하잖아요? 발생하지 않으니까 1번이 답이죠.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돼요.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 타인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지을 때부터 다르죠? 같았다가 달라져야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지은 건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은 같았다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이미 다르니까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4번 토지 공유. 토지가 뭐예요? 공유면 뭐라고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고요. 5번 간섭법상 법정지상권도 뭐예요? 치상권이니까 당연히 치상물 매수조건 인정이 되겠죠. 9번입니다. 자,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했어요. 그래도 첫째, 아직 뭐가 없습니까? 지상권이 없다. 그래도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건물의 소유자인 전 소유자에게 아직도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으니까. 따라서 양수인의 양도인을 대위해서 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다만 마지막에 이랬죠. 지상권도 없이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므로. 5번 B에 대하여 A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신고를 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10번 지역권 1번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만 시효 취득할 수 있으니까 1번은 X고 2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 없죠. 왜요? 요역지를 팔면 지역권도 쫓아가니까요. 따라서 3번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한다는 지문이 맞는 지문이죠. 4번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명만 하면 되죠. 따라서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하고요. 5번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도 긍정적이어서 한 사람만 하면 되죠. 따라서 한 명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다른 공유자도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됩니다. 오늘 문제들 이거 다 중요한 거니까요. 꼼꼼히 검토하시고 내 것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뭐 실망하지 마시고 뭐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